사람이 60세가 되면 가장 슬픈 것은 가난이 아니라 아직도 다음 5가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한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60세가 되어버린다는 것을요. 동쪽에서 해가 떠오른 것을 본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반짝거리고 세월은 흘러갑니다. 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봄에는 백화가 피고 가을에는 달이 뜨며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눈이 내린다. 마음속에 걱정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인간 세상의 좋은 계절이다. 젊은 시절에는 생활의 고난을 견뎌야 했고 중년에는 가족의 짐을 짊어져야 하니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제 노년에 들어서면 행복을 누려야 할 시간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좋은 시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상은 풍성하지만 현실은 차갑고 냉혹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젊은 시절이 반드시 가장 힘든 시기는 아니며 중년이 반드시 가장 어려운 시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한 노인이 도살대 위의 고기처럼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이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사람이 60세가 되어 가장 슬픈 것은 가난이 아니라 아직도 다음과 같은 5가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60세에 이르러서도 일해야 하는 상태. 지금의 사회에서 60세 이상의 사람들 중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슬퍼합니다. 60세에 퇴직연금을 받고 높은 연금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60세가 되어도 퇴직연금이 없어 여전히 일하러 나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정규직도 없고 퇴직연금 보험도 없는 경우가 많으며 공사장이나 공장에서 월급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처지는 매우 어렵고 그런 노년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배우다 늙어도 아는 것이 많다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살아가려면 늙어도 일해야 한다는 말이 더 맞습니다. 돈이 없다면 젊은 사람이든 노인이든 관계없이 돈을 벌어야 합니다. 노래 가사에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노년이 등장합니다. 낮에는 졸고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들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노년은 무기력하게 계속 아이를 돌보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짊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래 가사나 강연 속에 그려진 노년은 기대할 만한 모습일지 몰라도 현실 속 노년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진짜 삶입니다. 젊은 시절에 노력하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만 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노년에 이르러서야 그 말을 깨닫습니다. 만약 60세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일해야 한다면 다음 몇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노년이 덜 힘들어질 것입니다. 먼저 작은 성질을 줄이세요라는 것은 집에서 농사 짓는 것과 다릅니다. 나이가 들어 찾아오는 일은 대부분 육체 노동이기 때문에 몸이 허락하는 한 일을 계속하고 수입을 얻으세요. 또한 당장의 생활비를 다 써버리는 욜로족이 되지 말고 노후를 위해 저축해야 합니다. 60세가 넘은 사람이 생계를 위해 여전히 일한다면 대부분은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기쁨만을 쫓지 말고 가능한 한 저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자녀들에게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상태. 한국에서는 자식을 키워 노후를 대비한다는 말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예전의 생활 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던 시절, 많은 사람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노후 대비의 한 방편으로 여겼습니다. 현재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녀를 통해 노후를 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성격은 각기 다릅니다. 효자도 있지만 불효하는 자식 또한 없지 않습니다. 자식을 기르는 것이 순수한 사랑의 문제에서 벗어나 요구와 기대만 남게 된다면 그 관계는 처음에 깊고 따스했던 맛을 잃고 맙니다. 배우 장홍재는 이러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는 75세가 되었음에도 은퇴하지 못했고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뒤에 7마리 늑대가 따라다니고 있는 기분이다. 그는 10마리 늑대라도 달고 다닐 수 있을 것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는 어려운 사정이 있고 집집마다 숨겨진 고충이 있기 마련입니다. 장홍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아픈 아내나 그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 자녀가 그를 지치게 했습니다. 그는 두 딸의 결혼을 위해 집을 마련하고 결혼식 준비를 모두 도맡아 했으며 아들이 사업에서 손해를 보자 그 손실을 메워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자녀들이 부모에게 의존하는 방식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노후 자금을 다 써버리는 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60세가 넘어서도 돈과 일 없이 살게 된다면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돈의 유무가 생활과 건강에 명확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두 가지는 경제적 여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능력은 한 사람의 시야와 소비관념을 결정합니다. 생활에서 돈이 있으면 노후는 여유롭습니다. 새를 기르며 산책을 즐기고 이웃 어르신들과 장기를 두며 이야기를 나누는 등이 평화로운 삶이 가능해집니다.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이러한 여유로운 노년 생활은 또 다른 황금 시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해지지만 돈이 부족하면 식사조차 어려워 건강을 논할 여지도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필요한 치료를 받아 생명을 연장할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그저 운명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젊을 때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돈이 있어야 노년의 존엄과 자존감이 지켜지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돈은 비록 속물적인 수단일지라도 행복하고 우아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넷째로, 나이 60이 넘으면 자녀의 무료 보모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65세의 한 아주머니는 자식의 집에서 무료 보모가 된 것이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라며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는 손자의 생활과 식사를 돌보고 숙제를 돕고 청소와 빨래 등 모든 집안일을 도맡으며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그의 노고에 대해 감사하거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그저 자식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때로는 마음의 감옥이 되어 그들을 올가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60이 넘으면 병상에 누워 희망이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60세가 되면 이미 은퇴할 시기지만 삶의 무게는 여전히 어깨에 남아 그저 견딜 뿐일지도 모릅니다. 원래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여유를 즐길 때이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순간부터 고된 인생의 새막이 열리게 됩니다. 오랜 병을 앓고 있는 부모를 돌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롭다 해도 장기간 환자를 보살피는 일은 견디기 어려운 시련입니다. 한 아주머니의 남편은 뇌졸중을 앓은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매일 남편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돌보고 있지만 그 몸과 마음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다른 이들은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만끽하며 시간을 보낼 때 맨 아주머니는 매일 피곤한 몸을 이끌며 하루를 겨우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녀의 남편은 운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홀로 남겨진 신체 불편한 노인들은 자녀에게 방치되어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첫째, 자녀들이 진정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부모의 어깨에 기대지 않도록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은 자식의 복이 따로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히려 자녀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자녀의 결혼 문제에 부모가 과도하게 관여하면 그들의 결혼 생활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각 세대는 각자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꾸는 사랑에는 부모 세대와 다른 가치관이 스며 있으며 살아가는 현실의 조건 또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제는 손주를 돌봐야 할지를 고민할 나이입니다. 60세가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손주를 돌보는 일은 도와주는 정도에 그쳐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전적으로 돌보는 일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도덕적 압박에 갇히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자녀만을 위해 고생하게 되고 결국 보람도 없이 인생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진정으로 독립할 때 그들은 더 큰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지나친 자녀 사랑은 오히려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 대한 부담과 원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무너뜨리는 신세가 된다면 부모의 노년은 고통스러운 세월로 점철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7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무슨 일이 있어도 과로하지 마세요. 중년 이후부터는 이제 무리할 나이가 아닙니다. 젊을 때는 좀 아파도 약 먹고 부러져도 수술을 하면 큰 후유증 없이 다 치료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한번 아프고 나면 치료를 하더라도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아닌 조금씩 건강이 약해집니다. 마치 가을비가 내리면 내릴 때마다 점점 겨울이 가까워 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절대로 몸을 무리하게 쓰면 안 됩니다. 젊을 때 무리해서 몸을 억지로 쓰는 것과 같다고 지금 상황을 똑같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한 행동이고 내 노년이 괴로워지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과로하면 안 됩니다. 내 의지가 있다고 해서 무리해서 억지로 뭘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건강하게 나이가 들기 위해서는 본인의 몸 컨디션에 맞게 생활해야 하지. 아직 젊은 나이라고 무리하다가는 앞으로 남은 긴 시간 동안 큰 고생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둘째, 결코 폭식하지 마세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몸에 필요한 만큼만 적당히 먹고 숟가락을 놓아야 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고 좋은 일이 생겼더라도 한 번에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내 몸에 독이 됩니다. 술을 먹더라도 과음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달라지는 점은 소화기관 등 장기가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과음이나 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배가 찼으면 멈춰야 하지 음식이 들어간다고 계속해서 먹게 된다면 노년에 정말 큰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비만으로 인해 고생하는 노년도 많습니다. 영양실조는 크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내가 일찍 죽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과식이나 과음으로 몸을 망치고 명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함이 오래 간다면 내 장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겁니다. 배고픔이 사라진 정도로만 드세요. 배부름이 느껴질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적당한 노동을 하세요. 굳이 돈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적당한 강도의 노동은 좋습니다. 집에서 가볍게 설거지도 하고 대충이라도 방 청소도 해야 합니다. 시골에 사신다면 작게나마 농사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몸이 뻐근하고 움직이기 귀찮다고 매일 방에 누워있고 활동을 안 한다면 오히려 건강에 나쁩니다. 몸이 조금 힘들더라도
무리는 하지 않는 수준에서 가벼운 강도로 움직여줘야 합니다. 다리가 아파도 조금이라도 걷고 소일거리를 해야 몸이 굳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운동이 됩니다. 따로 무리해서 시간을 내며 고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몸을 계속 움직여주는 것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좋습니다. 우리 사람은 결국에 숨이 넘어갈 때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꼭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장년층들은 젊을 때 너무 과로한 습관이 있어서 그 습관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시골 노인분들은 특히 이내 욕심을 내서 무리를 하거든요. 오늘 곡식을 다 못 심으면 내일 심으면 되는데 마무리하고 싶어서 오늘 늦게까지 하다가 밤에 끙끙 앓습니다. 이건 정말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건강을 위한 노동임을 명심하시고 몸에 무리가 안 가게 적당하게 해야 합니다. 넷째, 자기 재산을 적당히 가지고 계세요. 자식이 예쁘다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지나치게 다 주면 안 됩니다. 내가 100이라는 재산이 있으면 80 정도는 정신이 온전할 때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미리 딱 배분을 하세요. 그래야 싸움이 없습니다. 적은 비율의 재산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목소리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과 부모 관계도 아름답게 하는 법입니다. 내가 늙어서 추하게 살지 않는 법이에요. 내가 도시에 살고 있으면 방 한 칸 내가 살 집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자기 소유든 전세든 월세든 다 괜찮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빈털터리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은 크게 힘듭니다. 내가 욕심 없이 몸 뉘일 방만 있어도 만족한다면 그렇게 살아도 좋겠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스님이나 신부님이 아니라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나이 들어서 고생 안 하려면 자기 집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시골 분들은 소일거리하고 반찬 심어 먹을 작은 밭도 있으면 좋고요. 도시 분들은 자기 용돈 쓸만한 건 넣어놓고 1년 이자 계산해서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는 나오게끔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늙어서 몸 누울 자리도 없으면 그렇게 추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추해질 겁니다. 젊은 사람은 빈털터리도 괜찮습니다. 뭘 해도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늙으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약간의 돈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가족 간의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 쳐다보고 용돈을 주나 안 주나 생각하면 자식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럼 다 큰 자식을 욕해야 하고 이웃 사람한테 자식을 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요새 욜로라 하면서 번 돈을 다 써버리는 그런 생활이 유행하는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 나이 들어서 반드시 후회합니다. 즐기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내가 먹고 살 정도는 작정하고 만들어둬야 노후가 좋습니다. 다섯째,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자식이 무조건 잘 되어야 한다는 집착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자식한테 바라지를 마세요. 내가 자식한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자식을 욕하게 됩니다. 자식을 욕하는 것은 결국 내 욕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누가 낳고 누가 키웠습니까? 내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다 내가 키운 대로 자란 겁니다. 인사하러 오면 자식이라도 고맙다. 내가 어릴 때 키웠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해주니 고맙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용돈을 주면 고맙다.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귀찮게 하지 않아서 고맙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가 늙었는데도 자식이 찾아와서 손 벌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사업한다고 노름한다고 돈 다 잃고 가족 간에도 사고 치는 집도 많아요. 자식은 안 찾아올수록 좋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결혼해서 자기들끼리 잘 살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일입니다. 그걸로 절대로 섭섭해하면 안 됩니다. 독립해서 내보냈는데 안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새가 새끼를 낳아서 날려보냈는데 나중에 새끼가 어미새를 안 찾아온다고 원망하는 것 봤습니까? 돼지도 소도 그런 경우 없습니다. 자식을 원망하지 않으면 내 자식은 무조건 효자 효녀가 됩니다. 뭐든지 관점의 차이예요. 여섯째, 젊은 사람한테 굳이 잔소리하지 마세요.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마세요. 입을 빡 다무는 연습을 하세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나를 늘 보살펴 줍니다. 자식하고 같이 살면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부모를 보살핍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아예 부모 곁을 떠나고 안 찾아오는 것은 그 부모한테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잔소리가 많았구나. 남의 인생에 너무 간섭했구나 하고 탁 깨달아야 합니다. 20살이 넘어가서부터는 아이들 간섭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내 나이가 벌써 50이 넘으면 자식도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어 가는데요. 자식이 성인이 되어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부모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노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잔소리를 안 해야 합니다. 같이 밥 먹으러 가자거나 같이 놀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의사 전달을 위한 말은 다 해야 해요. 그러나 남의 인생에 간섭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말을 들었느니 안 들었느니 하며 싸우지 말고 그저 성인 대 성인으로 써대하라는 뜻입니다. 일곱째, 인색하지 마세요. 사람들 누구나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 자손이 잘 되려면 잔소리를 할 것이 아니고요. 그러려면 보시를 해야 합니다. 복을 지으셔야 해요. 작은 돈이지만 여기저기 어려운 사람을 도와보세요. 다만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그 돈을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이 복 짓는 일입니다. 이렇게 복을 지으면 우리 자손들은 저절로 잘 됩니다. 사람이 결국 생을 마칠 때 바라는 것은 딱 두 가지 정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은 자손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죠. 그 외에 딴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가고 자손이 잘 되려면 보시를 해야 합니다. 마음이 조금 너그러워져야 해요. 인색하면 안 됩니다. 연세가 들었는데 돈에 너무 집착하고 물건에 집착하면 좀 초라해 보입니다. 젊은 애들은 뭐든지 악착같이 모으고 힘내서 살려고 하면 그게 예뻐 보이지만 나이 든 사람은 조금 추해 보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옷도 형제나 친구지간에 누가 좋아 보인다고 하면 나눠주기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차피 죽고 나면 저 세상에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어차피 죽고 나서는 태울 물건들이잖아요. 내가 너무 유명해서 박물관에 기증할 것이 아닌 이상 다 태웁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남한테 주면 모두 선물입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죽기 전에는 친구나 자식이 좋아하는 선물이고요. 죽고 나면 귀신 붙은 물건이 되어서 아무도 안 가지려 합니다. 아까운 물건 태우기 아쉽잖아요. 그러니 미리미리 나누어 주세요. 나누는 행동 자체가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게 바로 복을 짓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가을 은행잎 노랗게 물들어서 떨어져도 사람들이 주워가듯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고 벚꽃 개나리도 핍니다. 여름이 지나면서 새싹들도 무성하게 자라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결국에는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봄에 세상을 예쁘다고 하고
가을의 가랑잎은 쓸쓸하다고 외로워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만 안 가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봄의 꽃 또한 예쁘고 날 좋은 가을에 잘 물든 단풍도 너무너무 곱고 아름답습니다. 봄에 꽃놀이도 많이 가지만 가을에 단풍놀이도 많이 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어릴 때 살결도 부드럽고 얼굴도 새거여서 탱탱하고 이팔 청춘이라는 말처럼 10대 후반부터 젊을 때는 아름답지요. 그런데 늙으면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려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잘 걷지도 못하고 머리는 하얗게 됩니다. 늙으면 이제 끝났다 하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꼭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 대해 얘기를 할 때 20대, 30대가 얘기하는 것과 60대가 얘기를 하는 것과 어떤 얘기가 더 깊이가 있고 신빙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나이 든 사람의 얘기가 더 깊이가 있을 겁니다. 살아온 세월과 경험은 무시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지혜도 다르니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야기가 구수해지겠지요. 술도 익어야 맛있고요. 된장찌개도 된장 국물이 재료에 잘 스며들어야 제맛이 납니다. 밥도 충분히 뜸이 들어야 됩니다. 라면 끓일 때도 적당히 삶아서 밀가루 냄새가 빠져야 먹을 수 있지요. 그게 바로 맛입니다. 우리 인생도 나이가 들면 삶의 맛이 있습니다. 늙어서 초라해지느냐, 아니면 원숙해지느냐, 이것은 몸뚱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로지 단 하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잘 물든 단풍을 보면 봄꽃보다 더 예쁩니다. 날씨가 쌀쌀한데 빨간 노란 단풍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잘 늙어버리면 무지무지하게 예쁩니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인생의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들을만 합니다. 어린 사람들이 깊이 없이 그저 조잘조잘 떠드는 것은 시끄럽기만 하지 영양가가 없는데 노인의 한마디는 말의 의미가 바다처럼 깊습니다. 늙어서 그런 멋을 잘 부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나뭇잎이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주워가는 것은 단풍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 새파란 잎이나 꽃을 주워가는 것 보셨습니까? 떨어졌는데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바로 단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풍처럼 아름답게 물들면 자식한테 버림받을 일도 절대 없고 자식이 없어도 이웃이나 친구에게 더 나아가 세상에게 버림받을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잘 늙어가기 위해서는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은 반드시 챙겨가며 그렇게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아직 노후를 걱정하지 않는 젊은 나이라면 이 말을 기억하세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고난을 견뎌야 한다는 사실을요. 우리 인생은 꽃과 같습니다. 봄이 오기 전 날씨가 자주 변덕을 부리곤 합니다.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아무리 대비한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했던 걱정거리도 생기고 자신에 대해 불안감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허둥지둥대는 날도 있고 갑작스레 찾아오는 두려움으로 걸음을 멈춰서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덕스러운 날씨가 지나가면 언제나 따뜻한 봄은 옵니다. 이처럼 스스로 특별한 집착을 갖지 않고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 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우리가 인내하고 극복한 끝에 새롭게 찾아올 봄을 알리는 전령임을 알아야 합니다. 꽃들은 추위를 견뎌내서 화려한 꽃을 피워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그런 시련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욱 밝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겸허한 마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최근 사람들이 잃어버린 미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겸허함입니다. 겸허함이란 항상 공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고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무언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도 스스로를 제어하며 담담하고 태연하게 행동하는 것, 서로 상대를 먼저 배려하며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등을 말합니다. 물론 살면서 내가라는 자기 주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대로 겸허함으로 대표되는 아름다운 마음을 영영 잃어버린다면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 명백합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가진 능력이나 역할이 전적으로 나만의 소유일 까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어쩌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었으며 나는 그것을 갈고 닦는 노력을 했을 뿐인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능력도 또 그것이 만들어낸 성과도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와 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 겸허라는 미덕의 본질은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인생의 전반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너무 아득바득 살지 말고 자기 몸을 돌봐가며 지금 하고 있는 스포츠를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라고 생각하며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 올리세요.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나이가 들었다고 좌절하지 말고 아직도 남아있는 길고 긴 인생, 행복한 말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더라도 후반전에서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패배로 마무리 짓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웃으며 행복함으로 가득한 그런 날들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어른을 공경하고 잘 모시는 것이 현재 사회에서 요구되는 긍정적인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점이 잘 지켜지지 않아 늘 아쉬울 따름입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서 노후에 빛나는 지혜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